자, 오늘 할 얘기는 민원도 선을 넘는 순간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민원의 선을 지키는 거야? 일단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민원이고 어디부터가 교권 침해이고 불법 행위인지 그 기준을 알 수 있을 거야. 완전 최근 이번 주에 난 판결인데 어떤 부모님이 그 선을 넘었다가 법원에서 3천만 원 배상의 판결을 받았어. 3천만 원? 그렇지. 선을 넘어서? 선을 넘어서. 어떤 선을 넘었길래? 그러니까 많이 넘었지 좀. 뭐 가서 때리진 않은 건데 때리지 뭐 이랬으면 당연히 이제 완전히 선을 넘은 건데 그 정도 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의 배상을 받았어. 자, 이제부터 말해볼게. 자, 네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볼게. 근데 1년 동안 한 사람한테 몇 번 정도 민원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것 같아. 분기별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그치. 이게 뭐 민원이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반복해서 한다면 그리고 반복해서 했을 때 그게 특별히 내 잘못이 아닌데도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겠지. 이거 뭐 민원인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그치. 뭐 모든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어떤 공통된 고충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사건의 교감 선생님은 1년 동안에 무려 13번을 당했어. 그리고 그 내용도 당신이 대처를 못해서 내 아이가 PTSD에 걸렸다. 그럼 비난을 막 하면서. 근데 재판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났어. 어떤 거냐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증거들을 다 검토할 거 아니야. 근데 증거를 검토해 보니까 자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치는 정상범위다. 또 정신장애 진단도 없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낸 거야. 그 자료를 보고. 그렇다는 거는 이 부모의 주장이 본인의 어떤 피해망상이라거나 아니면은 고의적인 허위 사실이었던 거지. 즉 아이를 방패 삼아서 교사를 공격한 거야. 아, 그냥 자식이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그렇게 고소를? 자식의 아픔이 이 정도였는데 보니까 진단을 보면 정상 범위에 있었다는 거지. 아, 그렇다면 그 13번의 민원은 어떤 내용일 것 같아? 그러게. 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그치, 아이가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는데 보호를 안 해줬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좀 가혹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애들 앞에서 아이를 망신을 줬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커버가 안 됐다 이래야지 될 것 같잖아. 그런, 보통은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정당한 요구가 될 수 있겠지. 그치. 그게 뭐 진짜 잘못한 게 반복된다면 그 교사나 학교 문제인 거지 아이 문제도 아니고 학부모 문제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정정해달라. 그리고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판명이 났고. 그리고 왜 과목별 수업 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그리고 왜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냈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뭐 주장한 것 중에는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것도 있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었어, 민원에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이런 스탠스의 내용이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학부모가 제기한 이 민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뭐 나는 조금 무리하다고 느껴지긴 하거든. 뭐 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인의 입맛대로 다 써줄 수는 없잖아. 없는 일을 기재했다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법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판단을 했을 거야. 그렇지. 그렇다면 그거를 수정해달라는 건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겠지. 그렇지. 그래서 법원은 지금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정당한 민원적인 범위를 넘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자, 학부모는 법원에서 뭐라고 이게 얘기를 했을까?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내 말을 안 들어줬다. 내 말을 안 들어줬다. 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요는 이거야. 나는 내 아이를 지키는 부모다. 부모로서 내 아이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는 게 무슨 죄냐. 그래서 사회상조상 위반되지 않는 행위다. 이건 정당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어떤 뭐 상대방의 고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정당 행위 주장. 난 이거 정당한 행위다. 정당한 내 요구를 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정당하게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선생님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거?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 거의 맞아. 반은 지금 판사야. 반판사가 됐어.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오케이, 그건 인정이야. 근데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건 불법행위고 우리 이것 때문에 그 교감 선생님은 굉장한 스트레스로 안면마비가 왔다고 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위자료 3천만 원. 이건 악의적이다. 안면마비까지 오셨어. 그럼 이 위자료는 교감 선생님께 그치. 가는 거야?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잖아. 요즘에 왜냐면 교권 침해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뭐 교권 침해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 그래서 이번에 어디 보면 교권 침해가 심한 학부모한테 뭐 교직원 단체가 화한 막 몇십 개 깔아버리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배상을 해줘라. 금전적으로 정말 배상을 하게끔 만들어서 결국 교권 침해했어? 그거에 대한 책임져. 이런 대표 판결이 된 거지. 그래서 해당 법원 그 게시판에도 이 판결이 익명화돼서 올라와 있어. 게시가 돼 있어. 그만큼 의미가 있는 판결이야.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었구나. 상징적인 사건이었어. 여태까지 사실 너무 말이 많았어. 그러니까 학생들 권리가 올라가는 거 오케이야. 옛날에 뭐 너나 나나 사실 엄청 두들겨 맞았고 근데 그치. 뭐 대부분 한 10번 중에 9번 아니 100번 중에 한 99번은 이제 훈육을 위한 매였지만 사실 막 허벅지 터지고 막 시커매지고 막 이런 것도 많았고 또 그중에 어떤 분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분들도 있었어 분명히. 그렇지.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 인권 보호해준 건 맞는데 지금은 와 이거 몇몇 이런 좀 문제가 있는 분들 때문에 다른 애들 학습권이 침해당하니까 교사분들이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공경에 처한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일단은 이 행동들이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때 형사사건이 되면 형사고소도 가능하지. 형사? 만약에 내가 수업을 하고 있어. 근데 수업하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막 당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학부모 중에? 그렇지. 그러면 내가 사립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방해. 그리고 공립학교를 다니면 공무집행방해.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멱살을 잡아서 흔든다. 폭행죄 될 수 있고. 그리고 막 이러잖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러면은 협박죄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형사사건에 해당된다면 형사고소 가능하고, 이거 말고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어. 거기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교육이수 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